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날 일단 갭상승이 일어났고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트의 상황으로 봤을 땐 별다른 악재가 있기 전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져가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예민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예민해하는 문제 분할합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우리한테 유리한 주가의 흐름 방향은 어떤 건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신 게 두산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며 부족한 힘이 있다면 무제한으로 정정을 요구하겠다라고 금감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정정신고서가 제출이 됐죠. 정정신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부분은 이 정정신고서에서 문제였던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고쳐서 정정신고서가 나가지 않았고 고칠 의지 또한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에 즉각적으로 금감원장은 무제한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 우리한테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물론 맞아요. 여론을 의식하고 금감원장이 좋은 얘기한 것도 맞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정정 신고서를 반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지금 매수 청구 한도표를 가져왔는데 매수 청구 한도가 일단은 6천억 원인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한도를 늘리게 되면 차입금을 30% 정도로 의존도를 높인다라고 가정하면 추가로 차입 가능한 금액이 1조 2,400억 원이 나오고 총 2조에 달하는 금액을 매수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던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총 비용이 9천억 원이 발생합니다. 매수 비용이. 이 9천억 원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이 돼버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주면 좋다, 국민연금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아닌 이제 필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더더욱 뭉치고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필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첫 번째 2890원보다 금액이 올라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합니다. 이 상황이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2890원 밑으로는 항상 주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거 이외에 우리 주주님들의 5,500만 주가 나와야 돼요. 매수 청구 한도에서 5,500만 주가 매수 청구권 한도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 만큼 지금 한국기업인 거버넌스 포럼이 두산그룹에 대해서 결과의 투명성을 공개를 해라라는 요구를 직접 두산 본사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반려를 한다라는 상황이 우리한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적법성에 있다고 봐요. 이게 좀 속상한 얘기지만 지금 현행법상 분할 비율에 적법성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고치라고 금감원에서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시너지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의 관련성에 대한 요구들은 있었겠는데 우리 첫 번째 1차적으로 화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비율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수주가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감에 있어서 그 기업 가치가 나에게 손해로 다가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가치가 높아진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 비율에서 손해를 보면서 주주들에게 우리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고 오너에게 돌아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 사안인 비율 자체가 금감원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좀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계속해서 반려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례도 있는 게 계속해서 반려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두산의 목적은 뻔해요. 첫 번째는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을 최대한 소각시켜야 돼요. 최대한 소각시키고 두 번째로는 33%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찬성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1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시간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상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단 말이죠. 한 달 조금 더까지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매수를 할 만한 이유가 계속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에도 그렇고 월요일자도 제가 보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매수도 신중해야 되고 매도도 신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때 매도하셔야 돼요. 19,000원에서. 이유가 뭐냐면 여기 19,000원 넘는 순간 21,000원, 지금 매수 청구권 한도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런데 이거 차트상으로 봤을 땐 지금 이 구간이 계속해서 저점을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되던 부분이다 보니 결국은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저항을 뚫었다라고 하면 지금 상단에 있는 저항대는 이 구간이고 이 구간은 21,000원이 넘죠. 그러면 21,0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 매수 청구권에 대한 우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우리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지금 매수 청구권 있으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주수만큼은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목표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매수 청구권 날려라, 소각시켜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합병무산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만에 하나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포기할 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문제도 많고 정보들이나 이슈를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혹은 지금 상황에서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도 지금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단기적 투자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장기적 투자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거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지금 매수 청구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제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두산이라고 먼저 보내주시면 일단 제가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인 만큼 하나하나 다 정리해놨고, 우리가 필요한 주수는 몇 퍼센트이며 어떤 식으로 해야 결국 우리의 힘으로 무산을 시킬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지금 차트의 흐름상 주의해야 될 주가들은 어디가 있는지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매수 청구권 있으신 분들 사실 지금 더 힘들어요. 뭐 내려가도 상관없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매수 청구권이 의미 없어지는 부분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 놨고, 만약에 우리가 매수 청구권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도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아마 이 대응 전략집만 보시면 지금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원만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정보 드리는 거 제가 비용 드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편하게 문자 보내주셔서 꼭 제가 보내드린 대응 전략집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 주주의 권리 다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런 정보 모으는 만큼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집중하고 있는 건 합병이에요. 그런데 이거 두산 입장에서도 너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우리 그냥 이거 막연히 무산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외인들이 화난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또 이런 일 안 생길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막연하게 합병 무산돼도 상관없고 합병 강행돼도 상관없어라고, 지금 어차피 합병만 사라지면 주가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흐름 아닙니다. 합병이 강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말씀드리면, 합병이 강행되려면 일단 이 금액까지 와야겠죠. 이 금액까지 해서 시작될 건데, 합병 강행
9월 25일이죠. 9월 25일 날 강행이 되고 나서 매수 청구권 기간을 지나고 나면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분할합병 기일이 10월 29일이잖아요. 그럼 매수 청구권 한도일이 10월 15일 날 되고 나면 지금 이게 무산이 됐는지 아니면은 합병이 강행되는지가 판가름 나겠죠. 이날 기점으로 주가 하락합니다. 일단 두산의 특이점이 두산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 만큼 외인들의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두산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대량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 오래 하신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망가져버린 차트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몇 년씩 걸려요. 그러면 반대로 무산이 되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좋은 시너지가 나오냐? 일단 무산이 되면 두산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일단 이번 합병에 대한 사과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챙겨야 되는 건 신뢰도라도 챙겨야 된다라는 판단일 거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아래쪽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무산 되자마자 주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 생각해야 될 게 9월 26일 날 뉴스케일 파워 공시 나올 거예요. 아마 두산이 노리는 것도 이건 것 같은 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 납품 공시 나오고 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2만 1,000원이 넘어가 버리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게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고점에 물려 계시고 매수 청구권 없으신 분들 있어요. 매수 청구권이 없으신 분들은 그 날짜에 공시 나오는 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연해요. 일단 악재는 산재에 있죠. 그런데 악재를 뚫을 만한 호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다 하면 뭐예요? 재료 소멸이죠. 그러면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 너무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이 기사 나오기 전에 평단가를 미리 낮춰놓고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을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지금 8월 달밖에 없어요. 이때라도 지금 평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낮추셔서 진입을 하셔라.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갈 흐름에서 매도를 해서 일단은 수익이라도 조금이라도 보고 탈출을 하신 다음 지금 이 무산이 되는지 강행이 되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그런 만큼 아까처럼 정보나 이슈에 대해서 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주주님들이나 아니면 나는 매수 청구권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두산이라고 연락을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권장드리진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 청구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분들은 매수 청구권도 없고 말하자면 힘, 권리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손해만 보는 걸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분들보다 매수 청구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손해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매수 청구권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도 쉬운 상황 아니고 조금 신중하고 예민해야 되는 상황 맞는데 이 상황 좀 현명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게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수익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조금 더 났으면 하고 어떻게든 단 1%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소액 투자자들 금액이 뭐 저는 100만 원밖에 예수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100만 원 갖고 6개월간 1억을 만들어야 되면 6개월간 100배의 수익을 봐야 된다는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수익도 당연히 보겠죠. 수익도 당연히 보겠는데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소액 투자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신 주주님들도 나중엔 다 1억 만드실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만 좀 지켜주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저번 상반기 때 진행했던 매집 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죠. 대신에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한 가지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다 드려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라. 매수는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잘 지켜주세요. 사실 이거 안 지켜주시면요. 뭐 다시 한번 재매수 재매도 같은 경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이 나올 수는 있는데 항상 제가 10% 안으로 손실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다 지켜가는데 대신에 이건 좀 비중을 낮게 진입을 하겠죠. 아무래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비중 자체를 낮게 진입하고 확실해지면 비중을 싣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비중을 좀 과하게 실으셨다가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해 주셨으면 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고 이모티콘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시죠? 뭐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몇 명의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안 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파악을 해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나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모르고 있고 그냥 받아보실 거면 사실 방을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익도 보면서 실력도 키워가는 6개월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아 주식이 이렇게 재밌었던 거구나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010-4892-9671 하나로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면서 수익 실력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애정이 샘솟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